안녕하세요. 이 노명우 교수가 쓴 세상 물정의 사회학에 나오는 글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노명우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 책방을 이렇게 경영을 해요. 이분의 글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해요. 예, 교수하면서도 책방을 경영하면서 교실 외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번 책에서 얘기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 이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그 최초의 자기개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조론, 스스로 돕는다. 자조론, 세뮤얼 스마일즈. 이 책을 비판한 글을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겁니다. 세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이란 책입니다. 자조론. 번역이 제일 잘 된 출판사가 21세기 북스인데 이 책이 좀 절판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찾아서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작이죠. 세뮤얼 스마일즈 워저 스코티시 오서. 스코티시 오서이구나.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는 영국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나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빠져 있겠어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 인생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정말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오래 받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세뮤얼 스마일즈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버먼트 리포머야, 정부의 어떤 개혁자인데, he promoted the idea,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증진시켰어. More progress would come from new attitude than new laws. 요게 문제죠. 근데 사실은 새로운 법으로부터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삶의 태도로부터 뭔가 진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역사가 변화되고. 그래서 his primary work, self-help, 자조, 스스로 돕는 거. 요게 이 사람의 주 저서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promoted thrift, 이 검소함을 갖다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poverty was caused by largely by irresponsible habit. 책임 없는 그런 습관들에 의해서 가난이 시작되고, 그 물신주의라든지, 이건 레제페, 불란서 말이죠. 레제페, 방탕하다 이런 거죠. 자유방임한 가버먼트, 레제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막 파티만 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It has been called the Bible. 성경이래, 성서래. 무슨 성서냐면 미드 빅토리안 리버럴즘, 여성 그 왕후 시대의, 그러니까 에밀 브론테 그 폭풍의 언덕 이런 소설이 나올 무렵이에요. 그걸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중기 빅토리아 시대 자유주의의 바이블, 성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보면 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조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정신적인 면이 나오고, 근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발명가와 생산자들 이름이 나와요. 또 3대 도예가, 성공한 3대 도예가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도예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반도체 같은 거 아니겠어요? 도자기가 거의 반도체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성공했던 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념과 끈기가 있어야 되고, 작은 것에도 힘을 모으고, 성공한 예술가들, 근면과 끈기로 귀족이 된 사람들, 의지와 용기, 사업에서 또 성공한 사람들, 또 자기 수양, 귀감이 되는 삶, 또 인격과 신사도를 어떻게 했는지. 대강 보시면은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공동체와는 관념이 좀 멀고, 자기가 근면하고 자기가 성실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 13장을 보면요. 인격과 신사도. 신사도면 공동체를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 자조론의 마지막 장인 13장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3장이 인격과 신사도라는 장이에요. 이 책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문장인데, 이것도 나라나 국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한 나라를 세우고 국력과 위엄을 갖추게 하는 계층, 세계 만방의 국력을 떨치고
도덕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라의 존경심과 충성심을 바치도록 국민을 이끄는 계층, 수백만 명이 진심으로 경의를 표시하게 하고 외국의 자만심을 꺾을 수 있는 계층, 이 명문 계층이야말로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도구이자 패권의 셈이요, 한 나라의 진정한 옥좌이자 왕관이며 왕홀이다. 이들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귀족 계층이나 재능만 갖춘 계층, 상류 계급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갖춘 계층이다. 인격이야말로 인간이 참된 표상이다.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제도나 나라가 아니라 인격, 한 명 한 명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야지 영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국가관념이 없지는 않아요. 국가나 공동체 관념도 있어요. 물론 공동체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도 여기에 있지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구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이 책에 없어요. 오로지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선 내가 성실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오로지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요. 무슨 발명가, 의사, 무슨 뭐 정치가, 국회의원, 변호사, 무슨 못을 만든 사람, 장사꾼, 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또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죠? 성공한 사람 다 누굴까? 남자뿐이에요. 여자가 없어요. 이제 제목이 인격과 신사도니까 이번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제겠지.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참된 신사. 최상의 본보기를 따라 인격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참된 신사다. 신사란 말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명칭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데 사용되었다. 신사는 항상 신사다. 신사는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격이 입증된다. 류시용에서 스코틀랜드 지주로 구성된 연대를 이끈 프랑스의 노장군이 한 말이다. 이와 같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위엄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름만 그럴싸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도 신사에게는 경의를 표할 것이다. 신사의 품위는 옷맵시나 예절 또는 소유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질에 달려있다. 구약 성경 시편의 저자는 신사를 이렇게 묘사했다. 허물없이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여기 보면 좀 국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스코틀랜드 지주로 구성된 연대. 네. 여기서도 보면 신사에 대한 것이 어떤 국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신사란 것은 뭐냐? 인격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참된 신사다.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인격을 갖고 뭐 어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스코틀랜드 지주로 구성된 연대, 지주로 구성된 브레이브 허트라는 영화 장면인데, 윌리엄 윌리스, 이 정말 그 스코틀랜드 기사이죠.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거죠. 나오는 것처럼 정말 13세기 말엽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가에 서로 대립할 때 이 정말 민초들과 함께 싸웠거든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윌리엄 윌리스. 저는 여기 에딘버러 대학교에 일주일 정도 머물러서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지냈는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아픔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니라 윌리스는 기사거든요. 기사로서 정말 그 민초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를 1995년에 브레이브 하트를 만들었어요. 이 자조론에서 예를 든 사람은 류시용이라는 사람은요, 스코틀랜드 지주로 구성된 연대예요. 웰리스가 이끈, 윌리엄 웰리스가 이끈 그 민초들의 부대가 아니라고요. 스코틀랜드 장군도 아니네. 프랑스의 노장군이 이 사람. 신사의 품위는 옷맵시나 예절 소유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질에 달려있다. 개인적 자질.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게 달리는 거 아니죠. 개인적 자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자조론, 성공한다는 의미가 한정된 것이고, 게다가 여인이 안 나와요. 여인은 한번 이 책에서 여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자, 이런 책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이제 그 비판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출간되자마자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갔고 순식간에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덴마크어로 번역되고 일본에서도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동력 구실을 했던 책이 있다. 1859년 세뮤얼 스마일스가 쓴 자기계발서의 전설 자조론은 자기계발서 장르 규칙의 원조격이다. 이후에 등장한 자기계발 서적들은 모두 자조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조론은 자기계발서를 관통하는 장르 규칙의 원형을 만들어냈다. 어느 자기계발서를 펼치든 볼 수 있는 표현과 메시지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좌절이 성공의 문. 늘 자신을 준비시켜라. 잡은 기회는 놓치지 마라. 결심하라. 끝내 이룰 것이다. 굴하지 않는 의지력으로 평생의 꿈을 이루어라. 등등은 모두 스마일스 창작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산 방식을 헨리 포드의 이름을 따서 포디즘이라 명명하였듯이 자기 개발 산업의 장르 규칙을 스마일스주의라 명명해도 괜찮을 정도이다. 여기 중간에 그 메시지들이 나열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저도 자주 들어본 메시지들인데 여기 이 책에서 나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네, 네. 자조론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포디즘은 뭐예요? 헨리 포드가 그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컨베이어 네. 벨트 이용한 포디즘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주의죠. 그죠? 포디즘. 완성도만 보자면 자조론은 형편없는 책이다. 하지만 자조론을 관통하는 자기계발서 장르의 규칙이 발휘하는 설득력은 세계의 취약함을 감춘다. 자조론은 논리적 완성도가 아니라 엄격한 장르 규칙 준수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장르의 규칙에 따르면 이 세상의 사람은 오직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한편에 누구나 불화하는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같은 전통적인 인간 분류 체계 대신 자기계발 장르의 규칙은 인간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간학적 공통 분모도 없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이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교집합도 없고 패달부활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생은 성공을 향한 한방의 승부이다. 자조론은 성공한 사람들의 만인보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에서 소개되는데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성공의 비밀은 자조에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되게 평범한 수단과 자질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평범한 일상 속에는 온갖 관심사와 필요성, 의무와 함께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기회가 있다. 진정한 일꾼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도 노력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발견한다. 행복의 길은 근면이라는 오래된 도로를 따라 뻗어 있다. 성실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늘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마련이다. 반복되는 성공 스토리를 듣고 있다 보면 독자는 저절로 스마일스에게 간청하게 된다.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 비밀을 제발. 그 간청에 부합하듯 스마일스는 독자에게 속삭인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세요. 그 원칙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규칙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책이. 요거죠.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죠. 위너하고 루저. 요게 그게 핵심 단어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로 나눴다는 거죠. 노인과 바다 이거 내용 다 알죠. 영화도 있고. 노인과 바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할아버지가 그 청새치를 끌고 와요, 못 끌고 와요? 상어떼한테 다 빼앗기죠. 그죠? 청새치 다 해가지고. 결과로는 패배한 사람이 이 사람이 패배. 근데 해밍웨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청새치 잡으려고 그 80세 넘은 노인이 마지막까지 그 순간순간을 애쓴 거.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들이 아름답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조론 같은 책은 결과만 보고 아, 돈 있다, 부자다, 성공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잣대를 내는 게 경제적인 성공이죠. 스마일스가 찾아낸 성공의 비밀은 대단하지 않다. 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은 성실하다. 그 사람은 인내심이 많고 끈기가 있으며 목적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돌고래 의지를 갖고 있다. 성공 요인은 오로지 성공한 사람의 자질이지 그 사람이 처한 유리한 사회적 환경은 아니다. 행운의 여신은 종종 문이 멀었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눈먼 것은 아니다. 잘 살펴보면 행운은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들 편임을 알 수 있다. 마치 바람과 파도가 최고의 항해가 편을 들듯이 말이다. 이치나 사실을 밝혀내는 가장 쓸모있는 도구는 상식, 관심, 몰입, 인내와 같은 평범한 자질들이다. 여기에 천재성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대한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을 그다지 신봉하지 않으며 평범한 성공인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끈기가 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천재성을 강화된 상식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한 대학의 학장은 천재성을 노력의 힘으로 설명했고 비퐁은 인내력이라고 했다. 성공 요인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듯이 실패 요인 역시 실패한 사람에게로 귀착된다. 성공한 사람에게 근면, 몰입, 인내 등의 단어가 할당된다면 게으름, 산만함 등의 단어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울린다는 것이다. 자조론은 성공과 실패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자기계발 장르의 두 번째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이다. 사회과학이 아프리카 저발전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등장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자기계발서의 장르 규칙에 따르자면 그것은 핑계다. 스티브 잡스는 사회 환경의 차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연할 수 있다. 단 전제가 있다.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두 가지 장르의 규칙을 지키면 자기계발서는 데자뷰로 가득한 내용이어도 체계가 부족해도 독자들을 설득하는 힘에 관한 한 어느 논리적인 책보다 앞선다. 두 번째는 이거죠. 이 노명우 교수가 비판하는 건 자조론 같은 이런 책들은 성공과 실패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성공 요인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듯이 실패 요인 역시 실패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성공한 사람에게 근면, 몰입, 인내 등의 단어가 할당된다. 게으름, 산만함의 단어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울린다는 것이다. 이것도 돈으로 평가하거든요. 늘 포벌티라든지 스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다 포벌티, 가난, 스리프트, 근면 이런 것도 다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난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게으르고 산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들 다 게으르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 니가타라든지 이런 데 지진 나면은 졸지에 가난하게 되고 거지가 돼요. 홈리스가 돼요. 고베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한 가족이 다 거지가 돼서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 게으른 건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자조론 같은 책에 빠진 사람은 사회 구조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나만 성공할 생각을 해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책들은 콜라 같은 책이야. 이 콜라를 많이 먹으면
영혼에 비계 만들죠. 뱃살만 나오고, 그죠? 실제 도움이 되는 거는 작가일 뿐이야.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인세를 벌지만 독자의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사회 구조를 전체 정치가와 시민들이 바꿔나가면서 그 안에서 근면해야지. 그 스피노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피노자한테는 개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모든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 제대로 된 인격들이 모여야지 그 나라가 그것을 받아줄 건전한 sane society, 건강한 사회가 있어야지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나라가 된다는 얘기를, 그것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중, 멀티투드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물티투도, 아무리 깨우쳤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조가 잘못된 구조에서 성실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회 안에서는 아무리 근면해봤자 그것은 악을 위해서 기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러죠. Banality of Evil. 아우슈비츠에서 이런 사람들 그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하는데 이 아이만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근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히틀러 사회였어요. 나치. 그 안에서 그 성실하고 근면하고 나쁜 그릇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하면은 거기에 공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죠. Banality of evil. Banality. Banality는 진부하게 있다고. 진부하게. 악한 사회 속에서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자기는 성공할 줄 모르지만 사회는 더 악해져요. 아이히만이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했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개혁하면서 자기도 성실해야지.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자기 개발서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혁신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 혁신의 원칙을 장르의 규칙이라는 관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르의 핵심적 메시지를 장르의 규칙에 적용하는 순간 불황을 모르고 번식하던 자기개발 장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 현실은 냉혹하다.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니다. 자기개발서는 성공을 보장하는 책이 아니라 심리적 위안을 선물하는 책이다. 역설적으로 자기개발서의 독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개발서를 읽지 않고도 성공했다. 성공에는 현실의 원리들이 적용된다. 노명우 씨는 자기계발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맹신하면 안 된다. 그죠? 비판적 읽기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개발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개발서는 어떻게 보면 콜라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기보다 가끔 먹으면 좀 시원한, 가끔 읽으면 시원한. 그렇지만 그걸 맹신하면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일주일에 2, 3일은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 독거노인을 위해서 반찬 갖다 주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이런 자기개발서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 유형,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인간 유형을 만들 위험한 책이라는 지적이죠. 그 두 가지 장르 규칙이 뭐예요? 지금 읽었죠?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성공과 실패를 사회적 배경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로 믿는 것이 두 번째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시대적 고찰. 비극의 탄생 옆에 반시대적 고찰. 운자이트. 반시대란 뜻이죠. 운자이트. 반시대적 고찰. 그러니까 시대에 반대하는 고찰이래요. 요 책이 그 당시에 니체 시대 때 어떤 목사가 쓴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근데 니체가 봤을 때 이런 책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쓴 게 그런 시대, 이런 유행을 쫓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해서 쓴 책이 반시대적 고찰이에요. 니체는 뭐라고 썼냐면, 아니 나온 지 출판된 지 뭐
뭐 2, 3개월도 안 됐는데 이 책에서는 벌써 썩은 내가 난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얼마나 나쁜 책들을 읽었으면 이런 제대로 안 된 독일어로 문장을 썼는가. 그래서 이 책 뒷부분에 보면 그 번역이 안 돼요. 독일어 문장 틀린 걸 쫙 지적을 해요. 그 책에서. 그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런 책 읽으면 정말 나쁘다는 거지. 정말.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고 있다는 거 지금. 그 반시대. 이런 시대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반시대적 고찰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